아니 그래도 국민분들은 이게 다들 일상에서 생활을 영위하면서 이 인지 부조화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개인들은 자꾸 노력을 하잖아요. 인지 부조화 그걸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삶의 방향도 수정하기도 하고 반성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랑 소통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문제를 제공한 사람들은 오히려 안 그러고 있으니까 그게 더 문제다. 그러니까 나는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워질 수 있다는 데는 진짜 우리 사회에 뭔가 심각한 결함이 있는 거 아니냐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국가가 자존감이 강하고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그 시련을 극복한 성공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감이 충만하고 자존감이 있고 또 많은 지식인들이 그런데 평소에 어떤 사회적 기여를 한다 그러면 저런 뉴라이트가 끼어들 틈이 있었을까? 저런 퇴행적인 역사 의식들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 만일에 독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독일로 그치지 않고 유럽연합 자체가 흔들릴 걸. 난리가 났겠죠. 네. 신나치 뭐 극우 정당이 뭐 정권을 잡는다 그러면 유럽 대륙 전체가 아마 저기 혼란에 빠질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이런 걸 갖다가 무수히 강화시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치에 관한 건 표현의 자유 영역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네. 그냥 쳐버려요.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서 그 히틀러식 그 인사를 하는 그 신나치 집단이 그 집회를 연 게 유럽 대륙 전체 뉴스였거든. 그리고 프랑스의 르펜이라고 하는 그 극우 당수가 제1당이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좌우 연합 공천을 해서 그걸 저지하고 온 유럽이 이것 때문에 뭔 일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은 하나의 어떤 그 공동체의 통합을 유지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퇴행과 어떤 그 저기 뭐냐 이런 어떤 우리 자존감을 허무는 사람들이 빳빳하게 고개 세우고 공직을 하나씩 점령해 나가는 게 지금 허용되고 있다. 이거는 말이죠. 진짜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도전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제가 그 차원에서 이런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그 김구 선생에 대해서 폄하하는 듯한 내용을 담은 책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유명 출판 전문가를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과거에 이런 책이 우리나라에서 출간된다고 했다면 판매 금지 조치가 먼저 선행이 됐을 것이고 만약에 그거를 뛰어넘어서 판매가 허용이 됐다고 하더라도 책 매대에 깔리지 않았을 것이다. 자체적으로 논란이 될 책이고 문제가 많은 책이기 때문에 책방 주인들, 그러니까 대형 서점들이나 이런 데서 이거를 아마 불매 조치를 했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은 버젓이 깔리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일상에 너무 신자유주의의 어떤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너무 작동 기제가 원활하게 그 안에서만 돌아가다 보니까 어떤 이런 정치적인 사상적인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나 의식 없이 돈만 되면 뭐든지 다 되라는 일종의 그런 것들이 깔리면서 이런 테러리스트 김구책이 버젓이 팔리고 공동체가 그만큼 그거에 의해 돌아가니까 건강하지 않다는 뜻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당연한 생각이고요. 생각이 아니라 사실인데 제가 엊그제 서울법대 교수 한 분하고 통화를 했거든. 우연히 그 한비자를 제가 방송 나와 얘기했는데 그 원문을 찾고 계시더라고. 예.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한참 그거 자료 얘기를 하다가 했는데 그분이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자기도 로스쿨에서 강의를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법과 행정을 아는 사람을 기르는 게 아니라 법기술자를 만든다는 자괴감이 든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 학문이냐 처세를 가리키는 거지. 이런 교수로서의 자괴감이 든다는 거죠. 네. 원래 한비자가 얘기했던 법은 또 저기 국가는 법과 행정에 능한 법과 정치에 능한 선비를 만든다는 게 법가의 사상이에요. 기득권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그 선비들이 세운 나라가 진나라예요. 근데 16년 만에 망해. 왜 망했냐면 법기술로 가다가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나라에서 법을 가마솥에 새겼거든요. 그 얘기를 들은 맹자가 이제 천하는 망했다. 저렇게 덕과 의로서
이런 만들 수 있는 이념이 없는 상태에서 법만 앞세우다가는 망한다 그랬는데 그대로 진나라가 망해. 예. 그런데 그 서울법대 그 교수님 말씀도 지금 솔직히 우리는 법기술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야는 안 그렇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옛날식으로 말하자면은 어떤 그 의와 또 법과 정치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사고할 줄 아는 선비가 없어졌다는 거고 이게 우리 지식 사회의 아주 안일함. 그래가지고 잘못된 걸 보고도 나는 교수니까 정치적 발언하면 안 되는 거고 현실 개입할 필요 없고 학문에나 충실해. 이러면서 이제 연구 용역이나 따는 게 일단은 당면 과제고 대학이 다 그렇게 돼 버리니까 아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 지식 사회가 다 방관자로 돌아서면서 허약해진 틈을 타고 뉴라이트건 뭐건 간에 파고드는 거지. 예전 같았으면 시국 선언 같은 거 나오지 않았을까요? 시국 선언도 그렇고 네. 대자보 막 붙고 대학교에. 그렇죠. 적절하게 그런 걸 바로 잡을 수 있는 메커니즘이 이제 없어지고 다 각자 도생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빈틈을 다 노리고 들어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저는 윤석열 정권 탄생과 그 이후에 나타난 어떤 퇴행은 사실은 윤석열 이전부터 시작됐었고 이건 윤석열이 퇴진한다 하더라도 이게 청산되는 건 아니라고. 그러면 그 이후의 미래는 어떻게 설계해야 한다고 보세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뭐 역사라는 게 이렇게 그게 이제 최근에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쓴 책이 있어요. 네. 그 대붕괴와 신질서. 그 정치 철학자 후쿠야마. 역사의 종말 쓴 사람. 이분 말씀은 그거예요. 이런 것들이 흩어지는 시기와 다시 통합되는 시기가 반복돼 왔다는 거죠. 그게 뭐 일종의 뭐 그것도 좀 보면 순환 논법 같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이제 통합을 말할 때가 아닌가. 지식인이라면 마땅히 지식인이라면은 이제는 통합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지식인들이 어떤 그 집단을 이루고 또 공론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극복해야지. 사실 윤석열 이전부터도 퇴행은 있었던 겁니다. 네. 퇴행이야 뭐 늘 존재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거를 온몸으로 우리가 막질 않았다. 예. 그러더니 퇴행을 허용했다. 이게 얼마나 뼈 아픕니까 이게. 그러더니 이제는 뭐 게슈탈트 붕괴 시기다. 이제 파편으로 흩어져 가는 거죠. 네. 전체적 맥락을 읽고 부분화된다. 이 뜻이죠. 최지봉 교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열심히 듣고 있잖아. 열심히 듣고 있어요. 이제 끝내야 될 시간. 끝내셔야지. 저도 오래 떠들면 힘들어 나도. 최지은 아나운서가 나한테 질문 안 하니까 듣고 있는 거야. 김정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없어요. 없으세요? 왜 말씀? 가야 되니까.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얘기하세요. 좋은 시간이어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리는 게 참 아쉽네요. 저만 가도 됩니다. 좀 이따 매불쇼에서 또 만나요. 아니 근데 그거 뒤에 또 만나요? 두 분은 오늘 두 번을 또 만나야 돼. 그런가요? 제 얘기를 듣고 싶으면 매불쇼 홍사훈 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둘이 하니까 거기서는 이제 이렇게 일방적으로 안 물어보니까. 삐치신 거 아니죠? 아니요, 좀 쉬시라고. 아니요, 무슨 예. 아니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니까 끊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역사와 이 국가라는 이 추상적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 문제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로 돌아가서 다시 거기서부터 돌아가야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전체적 맥락에서부터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어떤 지성을 발휘해 주고서 저는 말이죠. 뭐 그 민주당이 이기고 조국 혁신당이 이기는 건 별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민주주의 그 자체가 이기는 게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우리 사회가 회복되느냐에 이런 어떤 야당도 자기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가 이게 문제인 것이지 우리가 정당 정파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사고할 때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 이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민주주의 그 자체 회복이 중요한 거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지켜왔던 축적한 어떤 그 역사와 지성 이런 부분들이 맥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게 지식인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게.
알겠습니다. 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예, 틀린 말은 아니죠. 예. 예. 지금 뭐 김종대 의원님 화이팅, 최 교수님 응원합니다. 최송아님, 사랑실바님도 최진봉 교수님 화이팅. 갑자기 최진봉 교수님 응원하는 댓글들이 막 아니 응원 댓글 많으세요. 네, 항상. 달리고 있어요. 굉장히 많으세요. 예, 그리고 김종대 전 의원님 꼭 최지은 앵커랑 같이 방송 계속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댓글도 지금 계속 달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뭐 그렇게 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별로 내켜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웃는 폼이 네. 그 모차르트 오페라의 그 밤의 여왕 아리아 있잖아요. 딱 그 톤에서 나오는 그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시거든. 네. 이걸 자원으로 잘 활용하시면은 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뵙도록 하죠. 예. 전 의원님. 예. 예. 가셔야 됩니까 지금? 아니 뭐 그건 아니에요. 그럼 최진봉 교수님 먼저 가세요. 저는 장윤선 거기가 11시에 시작되니까 그러면 좀 더 이따 가세요. 조금 쉬었다가 가야 돼요. 최진봉 교수님 수업 때문에 가셔야 된다. 아이고 교수님 수업하셔야죠. 가십시오. 예, 최진봉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도록 저도 끝날 하겠습니다. 시간 됐어요. 예, 조금만 더 얘기를 너무 재밌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씩 짚어봤는데 또 하실 말씀. 네. 저는 무슨 얘기를 하시든지 간에 다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라든지 해리스 후보자라든지 어떤 국제 관계 측면에서 혹시 하실 말씀은 없으신지 뭐 그러니까. 기시다는 또 한국으로 온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교차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런 국제 뉴스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제 주변의 우리 지정학적 환경이 매우 유동적이고 민감해졌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뉴스를 하나하나 우리가 잘 봐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이 우리가 영토와 주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가장 절실한 때다. 독도 문제가 불거진 건 아무렇게나 불거진 게 아니다. 예. 지금 동해의 지정학적 게임, 그레이트 게임, 큰 게임이 진행 중에 있다. 네. 그 와중에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어떤 그 영토 야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시기고 이게 앞으로 이어도 제7광구, 남중국해, 대만 해협에서 벌어질 문제들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어지러운 시기에 우리가 그 가져야 될 자세는 확고한 헌법과 영토, 주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의지로 이 어려운 난국에서 중심을 세워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국가의 구성 요소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주권과 영토 예.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일본의 독도 도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무력한 정부를 보면서 우리는 왜 불안해지는가? 뭔가 의지가 박약해 보이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예. 지금이 가장 절실한데.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조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켜온 나라고 만들어온 나라 어떻게 해서 만들어온 나라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영토 주권에 대해서는 높은 어떤 자긍심, 의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반일 종족주의로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가장 세계적인 보편적인 가치이자 사상인데 네. 이게 왜 종족주의냐는 거예요. 3.1 독립선언서 보십시오. 세계 만방에 대한 선언이라서 예. 조선민족이 세계와 만나고 세계가 조선민족과 만나는 그 하나의 위대한 통로가 3.1 독립선언문이고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은 네. 이거는 민족주의 선동문서가 아니라 일본과도 공존 공영하는 동양의 평화의 비전이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국제주의고 이게 바로 보편주의예요. 그런데 이런 가치를 계승하자고 하는 사람들을 종족주의래. 네. 그러면서 매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의 전복이거든요. 이런 데서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보의 강점은 보편주의에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유대인 학살을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나치는 유대인에 대한 죄라 그러지 않고 인류에 대한 죄라 그랬거든. 이거는 인류에 대한 범죄다. 그 이후로 반인도적, 인류에 대한 어떤 범죄라는 이 개념이 나타난 게 이게 보편주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3.1 독립 민족이라는 개념이 결코 왜소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고 이게 가장 보편주의다. 근데 최근에 진보도 가끔은 종족화될 때가 있어요. 여러 사상들이 나타나면서부터 좀 왠지 모르게 조금 분열돼 나가는 양상도 있었는데 진짜 진보의 강점은 보편주의에서 나왔다는 거. 거기서 우리는 더더욱 강해졌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고, 그런데 이걸 종족주의로 매도한다.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일본의 국수주의자, 일본의 우익하고 손을 잡고 있는데 그 사상이 종족주의예요. 그 사상이. 그래서 진영으로 가르려 그래. 이게 바로 진영화, 블록화되는 종족주의의 확대된 버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원래 우리가 지적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강령, 그래서 거기 공화제, 또 3.1 독립선언에서 얘기하는 그 어떤 저기 민족 자결의 시대, 어떤 그게 이제 국제 질서를 이룬다고 하는 그 국제 감각, 또 안중근이 동양 국가들의 서로 평화 설린 우호 관계. 아니 이것처럼 보편주의가 더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역대 진보 민주정부가 계승해 왔다는 거. 그런 면에서 이런 류의 비난은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종족주의인가 이거부터 깨고 들어가야 돼요. 우선은 그거부터 일단 확실하게 논파하고 들어가면서 쭉쭉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참 요즘 들어가지고 우리가 지식 사회가 많이 허약해졌구나. 맞습니다. 이런데 좀 아쉬움을 갖죠. 그 한나 아렌트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민주주의란 내가 듣기 싫어하는 얘기조차도,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의 리더의 역할이란 내가 듣기 싫어하는 얘기조차도 그 얘기를 귀담아 들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리더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완전 반대로 가고 있는 형국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우리도 유튜브 방송을 많이 하지만은 이제 근원의 문제도 좀 살펴보고 다시 통합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국민 절반이 우울화되는 거 아니요. 근데 그 통합의 가치가 요새 같은 시기에 잘 방법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는 솔직히 회의가 들기는 해요. 네. 근데 우울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무언가 답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지식을 찾는데 소홀히 하게 되면 이건 또 다른 태행이자 분열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치열한 고민을 멈추면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끝내세요. 30분 넘었어. 아니 뭐 11시에 시작하신다면서요? 아니 같은 그 전에 이제 조금 너무 수문 돌리고 가야지. 예, 어떻게 아무튼, 계속 말해요. 그래서 제 얘기 계속 듣고 싶으면 장윤선 채널 보시면 돼요. 편집자 종대 김종대 TV도 있으니까 봐주시고 너무 감사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만나 뵙도록 하지요. 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감사합니다. 네.